영어예요. 오늘은 제가 영어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살짝 운을 띄우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브이로그부터 영어 자막을 달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얘기를 할 생각이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영어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만드는 영어 영상에 관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잡히실 거고, 저도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이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더 많이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영어에 대한 관점과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어를 배우시려고 하신다면 제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고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잘하는 분의 수업을 듣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제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생활할 때 그 노출되는 영어 환경을 보여드리고 싶고, 사실 엄청 잘하는 사람들은 이 밑바닥에서 자기가 지나왔던 오래된 길이 잘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그 중간 기로에 서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바로 전에 있었던 그 길이 잘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리고 저한테도 영어에 대한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브이로그가 다른 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로 오기 전에 영어 실력이 어땠나 저를 판단해보면 저는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 같은 거를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고,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것들이 일단 전부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외국인 친구를 몇 번 사귄 계기로 영어의 실력이 늘었다? 그거보다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가지고 그런 영어를 말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했어요. 그 보통 사람 같이 일단 영어 울렁증 이런 게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은 영어를 잘한다? 이런 생각은 뭐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긴 한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못했으니까 뭐 간단한 대화 정도만 가능한 그런 수준이었어요. 현재 실력을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를 판단하기에 일하는 데는 일단 뭐 크게 어려움은 없고 일상 대화도 주제에 대한 한계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무슨 대화를 할 때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막 후딱후딱 잘 나오잖아요. 그냥 한국말을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한국말을 할 때도 내가 관심 있는 거는 후딱후딱 잘 나오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니까 뭐뭐뭐뭐 잘 안 나오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왜냐면은 내가 잘 모르는 주제는 단어에 대한 한계도 더 크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일상 대화도 주제의 한계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당연히 한계는 있어요. 근데 이곳의 특성상 제가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완전 원어민은 소수예요. 그래서 영어를 위한 거라면 이 나라는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외국어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위한 거라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혹은 뭐 호주 뭐 그런 데처럼 완전히 영어를 쓰는 곳을 가야지 영어 실력이 많이 느실 거고, 여기서는 어쨌든 영어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르기는 올라요. 못하는 상태로 미국 같은 이제 영어권 나라를 가서 영어 못해서 무시당할까 봐 좀 무섭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실력을 쌓고 영어권 나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영어에 관해서. 어떤 질문이냐면
가기 전에 영어야 뭐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걸 해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여기 와서 이런 거 조금 해갔으면 좋았을 건데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듣기인데 보통 한국에 있다 보면은 정통으로 말하는 영어 듣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제 공용어다 보니까 발음이 정말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 발음에 익숙하도록 듣기들을 좀 더 다양하게 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여러 나라 발음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 발음들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듣기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하기에 있어서 외국인 친구들을 더 만나보고 그 만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좀 해볼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기 일쑤잖아요. 그러면 또 재미가 별로 없고 외국인 친구들하고 친해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더 해봤으면 그러면서 얻는 단어들, 그러면서 얻는 새로운 표현들이 있거든요. 같은 단어여도 이 단어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써봐야 알아요. 들어봐야 알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직접 외국인 친구들한테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요때는 요런 단어를 쓰는구나 하고 터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거를 조금 더 먼저 접했으면 지금 실력이 조금 더 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걸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요즘은 유튜브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어를 많이 쓰는 그런 채널을 가서 실제로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터득을 하고 옛날에는 똑같은 유튜브를 봐도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실제로 쓰는 표현들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고기를 먹는 영상이었거든요. 고기를 먹는 영상인데 이 부위는 어떤 거고요. 이 부위는 어떤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부위라는 단어는 cut, C-U-T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cut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옛날에 볼 때는 그냥 이런 그 문장 자체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문장에 이제 서브타이틀 있는 그 자체로만 봤는데 지금은 보더라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 요때는 요 단어를 쓰면 되겠구나. 이제 일일이 사전 찾아서 하는 그 단어들은 상황이 사실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요럴 때는 요걸 쓰는구나를 이제 제가 터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동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요때는 요 단어를 썼으니까 한번 요렇게 써보고 그런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 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동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주제를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아는 거면은 대답하고 아니면은 내가 영어 실력이 없다는 거가 탄로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에 잘 안 끼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먼저 요런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먼저 던져요. 그러면 친구가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듣는 것만으로도 이때는 요런 단어를 쓰는구나 제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거에 대답을 하면서도 그 단어를 한 번 더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한번 리마인딩이 되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주제의 대화가 나왔을 때 모르는 표현이 나왔어. 근데 상황적으로 그때 뭔가 끼어들어서 말하기가 살짝 애매해. 그럴 때는 언어 공유하는 어플 있죠. 헬로톡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이제 거기 보면은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대화도 가능하지만 글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글에다가 막 상황을 설명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었고 내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런 단어를 썼다. 근데 그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그 단어를 찾아보려고 그 문자 배열들을 쭉 찾아봤는데 적절한 단어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발음으로 봤을 때 분명히 F로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하면 그 단어가 뭐였을까? 혹시 아는 거 있어? 이렇게 이제 글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대답을 해줘요. 요 단어 아닐까? 그러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어? 하면서 보면 그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단어는 아닐까? 애들이 막 한 명씩 모여들어가지고 다들 궁금해서 요 단어 아닐까? 요 단어 아닐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딱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은 거 딱 얘기해주잖아요. 속이 막 뻥 뚫려. 요거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단어들을 보면은 내가 사전 찾아서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걸 슬랭이라고 하잖아요. 슬랭이어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모를 만한 단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이제 헬로톡 같이 이제 언어 공유하는 데다 올려가지고 요거는 요런 단어를 쓰는구나. 요 단어는 바로 그때 그거였구나. 그래서 근데 이건 슬랭이어서 내가 찾을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단어들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쌩 난리를 치면서 알아냈으니 그 잊어버려질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확실히 상황에 노출이 되어야지 내가 많이 쓰고 내가 많이 얻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가 조금 확실하게 잡히고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도 잘 남더라.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듣기랑 말하기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랑 말하는 거 많이 하고 오시고 점수 따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어차피 와서는 말하는 거니까 말하고 듣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